네, 반갑습니다. 8월 8일 드디어 88데이가 왔습니다. 네, 88데이 아주 팔팔한 종목들로 또 준비를 해왔죠. 어이구 뛰는 거 봐라 이거. 네, 자 통신장비 5G 관련 종목. 이거 좀 별론데요. 네, LG U+, 솔리드, KT 세 종목 준비되어 있는데 느낌이 벌써부터 조금 안 좋네요. 자, 이 종목들 한번 준비해 볼 거고요. 자, 실적 개선주 롯데케미칼, ISC, 애경산업 세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종목.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G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일단 차트 봅시다. 자, LG U+ 먼저 볼까요? LG U+. 그렇죠. 별로 안 좋죠. 네, 지금 U+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배당이 있어요. 중간 배당을 이제 200원 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이다. 더 많이 줄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U+가 이제 뭐 신규 단말기도 새로 개선될 것이고,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뭐 등등등 5G 어쩌저쩌고, 디즈니와 어쩌저쩌고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추세가 돌아가려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제 하락이 됐죠. 그 다음에 저점 잡았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튀어버리게 되면 호재성 재료들이 다 반영됐구나 보셔야 돼요. 원래 자기 추세가 있거든요. 추세라는 것은 이제 저점을 연결하면 나오는 것이 추세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4월부터 급등을 해가지고 올라갔었던 그런 추세가 아니라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죠. 각도, 경사 기울기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추세대로 본다면 지금 이 주식은 13,500원 많이 올라가봐야 14,000원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쪽에서부터 지금 1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이죠. 데드크로스까지 나타났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횡보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15,000원 저항대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중간 배당이 아니라 뭐 다른 걸 주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간 배당이 아니라 중간 배당 할아버지를 주더라도 지금 같은 추세를 쉽게 이겨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쉽게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매수가 많이 들어갔다가 이제 점점 좀 물량을 줄여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뭐 아직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뭐 전고점 넘어간 것도 아니고 추세가 끝난 것도 아니죠. 약간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 되돌려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14,600원에서 내린다라면 뭐 10%도 안 되네요. 그죠? 변동폭 많이 나와자 7%대인데 이 정도 그냥 참고 계시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서 13,500원 지지선 딱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 밀려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셨다라면 아마 여기까지 안 밀릴 거예요. 14,000원 정도나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도 횡보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고 당장 이제 뭐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이 데드크로스 상황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재밌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추세는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RSI 지표도 저점권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라가려고 한다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매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5G를 떠나가지고요. 기업 실적이나 배당이나 그 다음에 디즈니와의 어떤 협상 관계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재료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 좋지 않아요. 네,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리드 볼게요. 요거는 장비주죠. 5G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이건 별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7월달 정도 시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계기 공급 계약을 뭐 하고 있다. 이거 6월달에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런던 지하철에다가 이제 또 솔루션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7월달에 나온 얘기도 있었고요.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네, 과당탕 한번 했었죠.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5,620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5,620원이면 여기에요.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뭐 많이 낮은 수준이죠. 한 20% 정도 내려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이게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유증은 일단 악재이기 때문에 한 15% 정도 떨어졌겠죠. 4월 달에 나타난 모습일 거고, 자, 유상증자 이후에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저점 잡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죠. 기다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온다. 왜? 유상증자를 성공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주가 떨어지는 건 이미 반영됐잖아요. 시장에 기업엔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주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수를 더 들어가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겠습니다만 여기부터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매수가 들어가기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점 지지대가 어디에 있어요? 6,000원대 지지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밀리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위쪽에 8,500원대 지나가는 저항이 있긴 있습니다만 워낙 추세가 느리기 때문에 아마도 횡보를 통해서 저걸 잡아먹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점진적인 상승을 통한 8,000원대 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정도가 된다면 이평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정배열과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8,000원 정도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매수 포인트 잡으셔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유지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유지 그대로 하시면서 유상증자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8,0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도 되는데 추가 매수는 이미 기준일도 다 지나고 유증 다 나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뒀다가 알아서 올라오는 자리를 확인하시고 유상증자 물량 받아서 서로 희석시킨 다음에 상황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건 기준일 전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 물량을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평단가 낮춰놓은 상태에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요거는 이미 시기가 좀 지나쳤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는 조금 또는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닌 것 같다 판단이 되니까 가지고 계신 물량만 홀딩 하시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KT입니다. KT를 한번 보시면 요것도 지금 보면 잘 가고는 있어요. 흐름 좋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배당 기대감이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KT가 그동안 아주 그냥 나쁜 주식 그냥 답답한 주식, 거지 같은 주식, 아유 이런 주식 왜 하냐라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창 치고 올라가니까 분위기 달라지는데 이거 오버슈팅이죠.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은 오래 못 가긴 합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추세가 일단 60일 따라서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배당도 잘 준다 그러고 신사업도 한다 공격적인 부분도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TT라고 하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KT가 그걸 해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요즘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 이쪽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사업 분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 한다 그러면 일단 주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KT가 그동안 서름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올라와가지고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상승 기조를 타고 갈 것이다 보여집니다. 자, 월봉 상황 보시면은요 일단 올라온 부분들이 약간 부담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추세를 완전히 꺾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들어와 준다라면 3만원 정도만 온다라면 매수를 한번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그 3만원 가격대 또는 조금 더 아래쪽도 괜찮지만 요 정도 가격이 올 수 있겠는가? 지금은 아직 고점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이평선 자체가요 대대로 바뀐다라면 충분히 3만원 또는 그 아래쪽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 당장 들어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되요. 일단은 지지 라인 때는 그거 나와야 되겠죠. 지지는 바로 직전 저점입니다. 그래서 31,800원 이탈되면 아마 데드 크로스 다 바뀔 거예요. 그 정도라면 매도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그거 아니면 그대로 홀딩하세요.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더 가게 되면 신규 매수 어떡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매수 같은 경우는 내가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 하셔야 되는데 올라가 버리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했다가 그냥 올라가면 계속 수익 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31,700원, 32,000원 이렇게 깨지고 내려가면 매도했다가 저 밑에서 다시 사시거나 그렇게 대응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신규 조건은 기다렸다가 주가가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거고 올라가 버리면 그냥 내 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G 쪽 말씀드렸는데 KT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나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한번 볼까요? 롯데케미칼을 보시면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1조 클럽 복귀
국기, 그다음에 수소, 신사업, 뭐 등등등 좋은 얘기 나오는데 왜 주가 이렇게 내려가나요? 성투사 사라고 내려가는 건가요? 네.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작년이었죠. 이때 이제 19만 원대 뭐 이렇게 계속 살려고 했는데 타이밍 안 맞아서 못 사고 있었는데 요즘 내려왔으면 사도 되나요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지금은 이제 이런 추세들은요.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진로 방향이 있죠. 그런 진로를 계속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그러한 포인트를 지금 얘는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상승 이후에 오버슈팅한 부분은 꺾고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보셔서 KT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일단 매도했다가 밑에 다시 사면 되는데 자 그러면 롯데케미칼 지금 사도 됩니까? 이게 아니고요. 아직은 데드크로스잖아요. 저점은 잡혀있는데 데드크로스예요. 이건 뭐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매수해놓고 지루해질 수 있어요. 또는 아래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땐 사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 확인해야 되겠죠. 즉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저점 잡고 반등 나가는 포인트 그 자리가 얼마겠느냐? 28만원쯤 되겠습니다. 28만원까지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고요. 양봉 하나로 그냥 쫙 뽑아가지고 올라갔다 이러면은 또 기다려야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기다려야 되고요. 슬슬 해서 올라가서 28만원 찍혀주게 된다라면 그때는 매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급 동향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뭐 유동성 장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양적 완화 되고 있지만 유동성 장세가 끝나가는 시점이 되면 화학주들은 일단 빛을 좀 보게 됩니다. 수익적이 좀 늘어나는 구간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좋아지고요. 주가 잘 내려왔기 때문에 관심권에 조금씩 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ISC를 한번 볼까요? ISC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만 지금 이 종목 올해 최대 실적 나올 것이다. 전망 나왔습니다. 증거사 리포트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 제품 생산 전문 기업 말은 되게 어려운데 하여튼 반도체 관련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반도체 관련해서는요. 일단 4분기까지는 계속 수요나 그 다음에 가격 뭐 실적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질 거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이런 쪽에서의 막대한 투자가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질 수 있겠고 또 4차 산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등등이 전부 다 이런 장비 관련주들에 포함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일단 증권사 이야기에 따르면 국내 소켓 기업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서 가장 저평가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기업이 안정적인 건 맞습니다. 유보율 2300%에 부채 비율 25% 거의 뭐 빌린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쪽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면 망할 기업이 없고 추세도 지금 신고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매수 들어가기 조금 늦었어요. 왜냐면 과매수 국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신고가 나왔죠. 주가가 이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세는 좋은 편인데 이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단기적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이제 위에서 사게 되면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26,000원이나 26,500원 그 정도 라인대에서 지지를 계속 만들 거예요. 만약에 주가 더 올라가면 지지선도 더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 하시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받고 올라갈 때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일선 따라서 일단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5일선이 깨지더라도 추세를 따라가실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ISC는 뭐 위쪽에 뭐 저항대도 있지만 이거 넘어가게 되면 또 대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매수 타이밍만 좀 잘 잡으면 아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 한 23,000원쯤 보면 좋은데 23,000원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고요. 네, 한 25,000원만 되더라도 땡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정도만 오더라도 우리가 한번 매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저평가되었다라는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 정도 가격이 되면 그래도 매력적인 포인트는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애경산업 볼게요.
아유, 애경산업도 진짜 이제 징글징글한 종목이죠. 엄청나게 내려갔었는데 실적이 이번에 좋아졌어요. 흑자 전환되면서 2분기 실적 흑자 전환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좀 잡아보자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떨어지다가 뭐가 됐냐면 횡보 바닥을 잡아주고요. 살살 추세가 올라가고 있던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6월달, 7월달에 아주 그냥 폭삭도 내려갔죠. 근데 이번에 실적이 흑자 전환됐다, 좋게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일단은 뭐 애경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뭐 이제 3사 통합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애경 그룹이 이제 뭐 3사를 통합하겠다 해서 애경 케미칼이 출범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로 본다라면 뭐 실질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애경 산업하고 당장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겠고, 네, 뭐, 그렇게 뭐 시너지, 뭐 그룹 간에 어떤 시너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데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애경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샴푸라든지, 뭐라 그럴까요? 퐁퐁 같은 거, 세제, 뭐 이런 쪽, 뭐 그런 쪽이라서 중국 쪽으로의 어떤 뭐 화장품 채널이나 이런 쪽이 이제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적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 뭐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거 이런 자체로는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시간적인 부분을 두고서 서서히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저점은 잡힌 것 같고요.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다 내려왔기 때문에 유지를 좀 잘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제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돼서 계속 끌고 가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조금 네, 살펴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니까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뭔가 대단한 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면 홀딩, 신규 접근은 뭐 하셔도 괜찮긴 한데요. 장담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뭔가 대단한 재료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올라가긴 해야 될 건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수를 꼭 하고자 하신다면 하셔도 괜찮지만 소량 접근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상황을 봐가면서 비중을 추가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지라인 때는 24,000원 정도고요. 조금 더 내려서 22,000원대까지 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잘 잡혀있는 그런 편이고 지지선도 두꺼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입니다. LG U+, 솔리드, KT, 그리고 롯데케미칼, ISC, 애경산업까지 진단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휴일 알차게 뜻깊게 잘 보내시고요. 자, 다음 주 신나게 또 달려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아침 무료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